삼성전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7만 원도 위협을 받았습니다. 빠진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뭐 전체 시장이 안 좋긴 하는데, 자, 지수를 보시면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 이틀 동안 자, 거래 빠진 거 보십시오. 여러분, 빠진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12% 빠지고 3% 올랐거든요. 코스닥은 더 하죠. 15% 빠지고 6% 올랐습니다. 반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락이 그냥 멈춘 정도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동안 15% 빠지고 1% 올랐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되는데, 자, 오늘은요, 삼성전자 얘기도 중요하지만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중요하겠죠. 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합니다. 전체 시가총액의 15에서 20%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아무리 강한 개별 종목도 여러분 전체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건 철칙이죠. 시장이 빠진 원인 먼저 살펴봐서 다 아시겠지만, 자,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죠. AI 시대가 열리긴 했는데 너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 설계해서 TSMC 파는 AI 칩들 빅대 기업들이 많이 받아가게 했는데 실제로 수익 모델은 없습니다. AI 서비스를 이용한 아직은 이런 게 없어요. 뚜렷한 게 실적이 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주가가 멀리 간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엔캐리 자금 아시죠? 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자, 근데 미국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엔캐리 자금들이 청산을 시작했습니다. 엔화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엔화를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가장 많이 올라왔던 AI 쪽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섹터 지수 금리 내릴 가능성이 있다느냐 얘기죠.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네 번째 중동 문제가 다시 커졌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입니다. 가능성이 커졌죠. 주식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 거죠. 왜 AI 대체할 만한 주도주가 없습니다. 이게 빠지면 다른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전력기기 종목이라 아니면 조선이나 방산 실적이 좋았죠. 그런 다음에 뭐 바이오라 이런 것들 화장품이라 받칠 만한 세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폭락하는 거죠. 바로 자,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앙데르 코스트라니의 개의산책론입니다. 주식시장이 있잖아요. 이게 AI 섹터라고 본다면 실물 경제 이거를 AI로 바꿔봅니다. 이게 AI 실적이 이게 주가입니다. 너무 멀리 간 거죠. 아직 수익 모델도 없고 실제로 어떤 크게 기대할 만한 모델이 없는데 수익이 나온다는 서비스가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겁니다. 발력이 너무 멀리 가다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주인과 거리가 너무 멀어진 거죠. 위험합니다. 주인의 줄을 당기거나 얘가 뒤로 가야 돼요. 지금 어떤 현상이냐? 자, 실물 경제와 주식 시장이죠. 실적과 주가의 거리를 좁히는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시장은 이거예요. 바로 근데 안타깝게도 AI 외에 받을 만한 다른 세력들이 다른 섹터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주도주 때문에 주도주가 빠지면 다른 섹터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정 거리가 다시 되잖아요. 얘는 다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인데 언제까지 가냐? 9월 말 10월 초에 엔디비아 3, 4분기 실적이 나오겠죠. 여기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과연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자, 두 번째, 9월 17, 7, 8 우리나라로 시간으로 추석 끝나고 연준에서 FMC에서 금리가 결정됩니다. 0.25냐 0.5냐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겁니다. 물론 중동 문제도 원활하게 해결 가닥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9월 말까지는 시장은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외국인들 선물 매매 동향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도 등락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식을 잘한다고 해도 이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사모펀드 같은 기관들 이길 수 있습니까? 얘네들한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얘네들 전략 전술을 알아야 되겠죠. 저걸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는데 갖고 있는데 주가는 왜 안 올라가냐? 얘네들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주가를 끌어올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얘네들이 사는 것도 여러분 네 가지 단계가 있어요.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자, 얘네들 어떻게 매매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저가에서 삽니다. 그 다음에 구간 매수를 해요. 구간을 살짝 올려서 세 번째 호가에서 삽니다. 네 번째 시장께 삽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구간? 저가 구간입니다. 왜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AI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어요.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 아닙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악재도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HBM 테스트 통과 못한 거 받아가는 수준입니다. 저 그냥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상황이 앞으로 단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2단계에서 3단계는 가야 여러분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먼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시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리포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가 될 겁니다. 이거 지금 상황에서 기관과 외인들이 어떻게 맷집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쓸 건지 나중에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얘기 먼저 해보면은 다시 자 홈페이지 보시면은 뭐 홈페이지가 되게 이쁜 게 많은 제품을 만듭니다. 여기 나오죠.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포트는 가전이 있고 여기 나온 대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죠. 3등 분할을 해놨습니다. 반도체 최근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근데 주가 못 갔던 이유가 있죠. 반도체는 여러분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바뀝니다. 이거는 당연히 1등이죠. 세계에서 이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설계도 제대로 못했고 이거 우리나라 취약합니다. 파운드리는 자 대만의 TSMC 뒤쳐져 있습니다. 오사트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키워야 됩니다. 용인에 300조 투자하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AI 칩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오사트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키워야 됩니다. 용인에 300조 투자하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AI 칩 때문에 밀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비중이 60% 넘어요. 10년 전부터 하이닉스는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늦은 거죠. 더군다나 얘네들은 수율이 무려 80% 된다는 거. 불량품이 2개밖에 안 나옵니다. 10개 중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율이 실적에 치명적이죠. 불량품이 나면 그 웨이퍼를 전부 다 처분해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폐기 처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 웨이퍼가 어떤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금방 이해할 겁니다. 바로 이게 HBM 여러분 웨이퍼를 여러 단으로 쌓은 겁니다. 왜 AI 안에 많은 데이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단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AI 작동하기 위해서는 CPU 들어가고요. GPU 엔비디아죠. HBM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장에서 밀려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아직 콜 테스트를 통과 못했어요. 엔비디아에 납품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문제 주가가 못 갔던 이유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뒤져 있습니다. TSMC한테 두 번째 HBM 이거는 경쟁사 SK 하이닉스에 뒤처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콜 테스트 통과해야 돼요. 이래서 주가가 못 간다는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여러분 자 시청을 받더라도 TSMC 여러분 얼마입니까? 이게 1100점입니다. 지금 빠졌는데 엔비디아는 300조 TSMC 반토막 엔비디아는 5배, 6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다행히 실적은 좋아졌습니다.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자, HBM 테스트만 통과하면 된다느냐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HBM3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통과될 것 같다. 발열 문제 없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죠. 여기 언급이 안 됐는데 바로 수율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닉스의 경이적인 80% 수율 이거를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악재가 나왔죠. 블랙웰 AI 가속기가 결함이 생겼습니다. 출시가 늦어질 것 같으냐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아주 결정타를 때렸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굳은 신뢰. 엔비디아는 자 1등이다. 슈퍼갑이다. 근데 블랙웰을 출시 못하게 됐습니다. 올해 안에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기대를 했다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이번에 AI 섹터가 결정적으로 맞게 되는 원인입니다. AI 가속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자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 CPU 들어가고 GPU 들어가죠. HBM 들어가죠.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AI 가속기. 이게 뭐냐면요. 자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AI 러닝 기능이 있습니다. 뭘 배워요? 얘가 학습을 합니다. 머신러닝 정보를 주면 지가 학습을 합니다. 이게 AI 대단한 거죠. 이거를 시킬 수 있는 머신러닝을 시킬 수 있는 장비입니다. 엔비디아 AI 가속기. 이게 엔비디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엔디비아라고 써있죠. 이게 결함이 생긴 겁니다. 치명적인 결함이 생긴 거예요. 블랙웰이. 자 그래서 엔비디아 덕분에 삼성전자가 자 AI 가속 결함 생겼다.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TSMS3로 이어지는 공급 라인이 1번이고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90% 정도 장악하고 있죠. 자 근데 삼성전자가 AI가 가속기를 내년에 출시합니다. 여기 AMD 넘기게 되죠. AI 가속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도 사익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플러스 요인이 되겠죠.
엔비디아가 악재가 생기면서 삼성전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제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삼성전자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이제 수급 분석한 내용들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 요청하신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유해드리고 있고 이미 받으신 분으로 오늘 이 꼬리 타점을 잡았을 거예요. 어제 제 영상 보신 분들 자, 이 꼬리 타점을 잡으셨을 거고 근데 또 오늘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 처음 접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지금 현재 이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빠르게 매수하셔서 수익 보셔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제가 분석한 종목을 장 시작 전에 받고 싶으시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문자로 100% 무료로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 많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시청자들과 소통하면서 정보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도 있으니 링크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하고 금전적인 요구는 일절하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승승장구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